심장이 멈추는 날짜가 의학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걸 지은호가 먼저 알아버렸는데요. 지은호는 그날 아침도 아무렇지 않은 척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이후 통원 중이라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지은호는 늘 그랬거든요.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주변 사람들 얼굴이 먼저 무너지는 게 싫어서요. 오수정이 사장님 오늘 얼굴 하얘요 하고 걱정하자 지은호는 웃어넘겼습니다. 나 원래 하얗잖아. 커피 한잔 하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지혁이 며칠 전부터 눈을 피하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이지혁은 평소에도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은호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결 같은 걸 잘 알아챘습니다. 직진하는 사람이니까요. 한번 꽂히면 상대의 표정 하나로도 마음을 읽어버리는 타입. 이지혁은 출근길마다 짧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 일본 출장. 지은호는 또 하고 웃었지만 이지혁의 목소리가 유난히 딱딱했습니다. 딱딱한데도 말끝이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그 흔들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지은호가 못 참았던 건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엔 지은호가 손을 내밀면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살짝 스치자마자 이지혁이 마치 뜨거운 것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손을 빼버렸습니다. 지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라고 묻기엔 지은호가 더 무서웠어요. 질문을 하는 순간 대답이 끝일까 봐요. 그래서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확인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은호 방식이었거든요. 울고불고 따지기 전에 진짜를 먼저 붙잡는 사람.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낯선 카드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카드키에 찍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학병원. 지은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본 출장이라더니 병원? 지은호는 다음 날 정말로 이지혁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미행이라기보다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지은호는 멀찍이서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은 공항이 아니라 병원 출입문으로 들어갔고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리가 풀려서요. 일본 출장은 거짓말이었네. 지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요.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 거짓말이 칼이 돼서 지은호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간 이식 이후 몸이 예민해져서 공기만 차가워도 숨이 막혔지만 그보다 더 막힌 건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진료실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속도로면 오늘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오늘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람이 오늘 멈춘다고요? 지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면 이지혁이 알까봐요. 그런데 더 잔인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식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공여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그때 간 이식 수술 이후 자신이 병원 복도에서 수없이 들었던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기. 기다리다 죽는 사람도 있다는 그 단어. 지은호는 이지혁이 그 단어를 듣고도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병원을 나와 바로 박성재를 찾았습니다. 박성재는 본부장이고 지역의 절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박성재가 지금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에서 갈라지는 사람. 그 집안의 침묵이 어떤 모양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지은호가 박성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이 죽을 수도 있대요.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현실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결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박성재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박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가자.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심장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 고성희. 그 이름들은 지은호에게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 지은호가 병원에 드나들던 날들, 정순이가 밤마다 지은호 등을 토닥이던 날들, 한우진과 지은호 사이에 남매라는 단어가 목을 조르던 날들, 그 모든 날들 뒤에 있는 그림자였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는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10년 넘게 이 편이었잖아. 지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편이라는 단어가 사랑 같기도 하고 죄책감 같기도 해서요. 지은호는 고개를 젓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가 아주 작게 끄덕여졌습니다. 그럼 가요. 그날 밤 박성재와 지은호가 박진석을 찾았을 때 박진석은 회장실이 아니라 집 서재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늙어 보였어요. 박진석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챘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구나.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박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지혁이라는 이름보다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에 더 크게 반응했는데요. 왜냐하면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가 병원을 어떤 식으로 도구로 쓰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눈을 내리깔고 잠깐 생각하더니 박성재를 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서재 문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고성희는 웃고 있었는데요. 웃음이 너무 매끈해서 더 소름 돋았습니다. 이 밤에 가족 회의예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일을 왜 모르고 있었어? 나한테 숨겼어. 고성희는 눈만 깜빡였지 놀라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고성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책상 위 서류 뭉치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모아와. 내가 숨긴 거. 다.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얇아졌습니다. 제가 왜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보며 다시 말했는데요. 그 말이 칼날 같았습니다. 고성애, 너 언제부터 이렇게 내 아벨을 우습게 알았어? 아벨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박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단어 때문이었거든요. 박진석이 박성재를 향해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말 못해? 말 못할 거야? 고성희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입 좀 다물죠. 제가 그 이유까지 당신한테 대답해야 돼요? 그 순간 박진석의 분노가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였어요. 박진석이 폭발하지 않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좋아하세요. 그 짧은 말에 고성희의 표정이 잠깐 깨졌습니다. 아주 잠깐인데도 지은호가 알아챘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박진석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지혁은 내가 살린다. 지은호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진석이 왜 갑자기 지혁을 살리겠다고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박진석은 그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지혁을 살리는 게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길이니까. 지은호는 그 말에서 박진석의 진짜 심리를 읽었습니다. 박진석은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고성희에게 지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식팀 바로 붙여. 해외든 어디든 공여자 라인 다 열어. 고성희가 그제야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걸 느낀 겁니다. 심장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고성희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차철민이 등장합니다. 차철민은 원래 맘대로집 웹디자이너로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툭 던지고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요. 차철민은 지은호에게 연락을 받고 서재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풀렸고 코에서 선홍빛 피가 한 줄 흘렀습니다. 차철민이 낮게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차철민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린다. 청와대학병원 근처를 떠나지 마. 박진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청와대학병원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고성이가 숨겨온 동선과 기록들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이어진 걸 느꼈거든요. 지은호도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이 숨기고 들어갔던 바로 그 병원. 차철민이 왜 그 병원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누군가가 그 병원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 지은호는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지역은 병원 옆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는데요. 유서 같은 종이를 찢어 숨겨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지은호를 보자 평소처럼 담담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왜 왔어?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였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지역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고개 돌림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지역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인데 그 단단함이 사실은 혼자 죽을 준비였다는 걸 지은호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지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10년 넘게 이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나 빼고 혼자 결정해요? 지역의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지은호, 너까지 끌어들이면. 지은호가 끊었습니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남는 게 더 무서워요. 지역의 눈빛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이 지은호에게는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단단한 사람의 눈이 무너질 때 사랑은 더 잔인하게 실감나거든요.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지은호 큰일이야. 지역, 지금 진단 자체가 이상하대. 지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고성애 쪽에서 의사 라인에 손댄 흔적이 있어.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너무 빨리 내려졌대. 지은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역은 죽을 병이 아닌데 죽을 병인 것처럼 몰린 걸까요? 지역은 그 절망 속에서 유서를 쓰고 지은호를 밀어내고 혼자 무너지려고 했는데요. 그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 지은호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일 뻔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지역의 눈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분노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지은호가 그 눈빛을 보고 처음으로 안도했는데요. 지역이 죽음에서 분노로 넘어간 순간 지역은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지영님 공여자 매칭이 떴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예요? 코디네이터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공여자 측이 가족만 만나겠다고 요청했어요. 지은호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는데요. 가족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박진석일까요? 고성희일까요? 아니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이름일까요? 없어. 고성희는 바로 반격하려 했습니다. 당신 내 명예를.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좋아하세요. 그 말이 또 나왔는데요. 고성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조용히 하라가 아니라 조심하라였어요. 고성희는 그 말이 뜻하는 걸 알아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소리가 아니라 증거로 치겠다는 거예요. 고성희가 물러서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성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진석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성재를 네가 이용했지. 성재를 협박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박진석은 고성의 얼굴 가까이에서 말했습니다. 성재는 내 아들이고 넌 내 아내가 아니다. 그 말은 이혼 선언도 파탄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가장 큰 무기를 뺏는 선언이었죠. 고성희는 늘 아내라는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가면으로 사람을 조종했는데요. 박진석이 그 가면을 공적으로 벗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명분이 더 강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됐거든요. 고성희는 그날 밤 혼자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고성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박진석은 결국 증거가 없어. 그런데 다음 순간 고성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쪽 사람이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고성희의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막아. 상대가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막기 어렵습니다. 재단 프로젝트 명분으로 공식 요청이어서.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재단 프로젝트. 생명 지원. 투명 감사. 박진석은 명분을 너무 완벽하게 세워버렸어요. 고성희가 반격하려면 생명이라는 명분을 부정해야 하는데요. 그건 고성의 이미지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고성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막으면 죄가 드러나고 막지 않으면 약점이 남는 그 기로예요. 한편 병원에선 지역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지역은 지은호가 옆에 있어도 자꾸 일부러 차갑게 굴었습니다. 너일 봐. 나 괜찮아. 지은호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았는데요. 그래서 더 붙어 있었습니다. 나도 괜찮아요. 같이 있어요. 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고집 세다.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내가 더 세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지역의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슬쩍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병원 코디네이터가 박진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공여자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낮게 말했는데요. 공여자 가족 측이 면담 조건을 걸었습니다. 가족만 만나겠다고요. 박진석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만이라는 조건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요. 박진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지역이 가족? 코디네이터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공여자 가족이 박진석 회장님을 가족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고요. 박진석을 가족으로 본다는 말은 누군가가 박진석의 과거를 알고 있거나 박진석과 연결된 이야기를 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철민이 복도 끝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차철민은 멍한 얼굴이었고 또다시 코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차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명분은 죄인의 입에서 나온다. 지은호가 차철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차철민 씨, 지금 그게 무슨... 차철민은 눈을 깜빡이며 정신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철민은 또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못하는 말들이 이상하게도 현실의 문을 열곤 했죠. 박진석은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혼자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얼굴로요. 박진석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건 시작이야.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건 끝이 아니고. 그리고 박진석은 휴대폰을 들어 고성희에게 딱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았습니다. 내일 병원 면담. 너도 와. 내가 만든 판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봐. 고성희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고성희는 알았거든요. 박진석이 이제 사생활 싸움이 아니라 공적 싸움으로 끌어올렸다는 걸요. 그게 박진석의 명분이었고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족만이라는 조건의 면담실 문이 열리기 직전 코디네이터가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들어오시는 분 성함이 정순이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고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왜 공여자 가족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이지혁의 생명을 살릴 문이 열리는 순간 동시에 고성이가 숨겨온 진짜 과거의 문도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